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한국엔 돈 많은 사람이 참 많은가 봐요. 미국, 중국은 워낙 땅이라도 크니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치지만 한국은 그 작은 나라의 경기 안 좋다 해도 공항은 명절 때마다 붐비고 명품은 없어서 못 판다 하고요. 작년에 한국의 한 지인분이 연락이 오셔서는 2년 전인가 새로 나온 롤렉스 시계 모델을 구할 수 있는지 저보고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나오자마자부터 구입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다고 하면서 보통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일 경우 금방 팔리기 때문에 한국에선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제 지인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지인분의 아는 분이 수고비를 주면서까지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일단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니 알겠다고 하고 타이센스 갤러리아와 알링턴에 위치한 롤렉스 매장에 전화를 했죠. 근데 지인분이 원하셨던 모델은 두 군데 매장에 전부 다 팔리고 없었고 거기 직원분 얘기가 언제 다시 들어올런지 기약도 없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수만 불씩 하는 시계를 없어서 못 판다는 것도 놀랐지만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걸 구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네요. 매년 물가까지 치솟고 있지만 명품 브랜드는 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엔 명품 매출이 높다는 건 뭐 다들 아시죠? 이 매출이 높은 이유는 명품의 주력 소비층이 이제 MZ세대라고 부르는 20, 30대라고 하네요. MZ세대, 뭔지 아시죠? TV에서도 맨날 MZ세대 하는데 MZ세대의 뜻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20, 30대를 이르는 말로 밀레니엄 M과 G세대의 합성어예요. 전체 명품의 매출 중에서 20, 30대의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7%로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명품은 정말 저희 엄마들 40, 50대, 60대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었거든요. MZ세대에게 명품 한정판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는 일명 오픈런은 MZ세대들에겐 놀이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고 하던데 아마 남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것을 갖는 것에서 얻는 만족감과 명품을 사서 즐기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것이 유행처럼 된 것이죠. 명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서 명품을 더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신고 착용을 하다가 질리는 제품들은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데요. 크게 손해 안 보고 거래가 돼요. 중고거래 앱 이용자 수는 매년 늘고 있어요. 인기 제품은 중고 가격이 오히려 정가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재테크의 목적으로 명품을 사드리기도 한대요. 저는요 10만 원에 산 운동화를 120만 원에 되판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뭐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라고 해봤자 엄청난 우량주들은 비싸서 못 사고요. 그렇게 본다면 신발은 좋은 투자처 아닌가요?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프리미엄 피를 얹어서 팔게 되는 것과 같은 셈이에요. 샤테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샤넬 플러스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 샤테크. 한정판 명품은 구입해서 몇 년 쓰고 중고 시장에 팔아도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 될 만한 건 뭐든 투자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20, 30대들에게 오히려 명품은 접근 가능한 투자처예요. 저희 딸이 올해 23살 MZ세대인데요. 원래는 타주에 살지만 몇 달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작년 12월부터 함께 지내고 있어요. 어제 딸아이에게 패키지가 도착했어요. 또 뭘 샀어?
아유, 사이즈가 딱 신발이네. 또 신발 산 거야? 왔네. 엄마, 이거 리미티드야. 얼마나 이쁜지 알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제 눈에는 그냥 나이키 운동화인데 이름이 뭐라더라? 루너 뉴 이어 스네이크 나이키 에어포스? 뭐 이렇대요. 사이드에 놀이기 같은 매듭이 달려있더라고요. 이거 엄마도 만들겠다. 엄마가 매듭 만들어서 달아줘? 딸은 신다가 실증 나면 팔면 된다는 생각으로 늘 한정판되는 운동화를 사 모으더라고요. 청취자분들에게 명품은 어떤 의미인가요? 있어 보이게 하나쯤은 갖고 싶은 선망의 대상인가요? 거품이 잔뜩 낀 고가의 사치품에 불과한가요? 한국에서 롤렉스를 구해달라던 지인의 아는 분도 MZ세대로 다시 되팔 목적으로 한국에서 품절된 물건을 구해보려고 하셨던 거죠. 부르는 게 값이 될 테니까요. 웃돈을 주고서라도 소유하고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1990년대부터 본격 상륙한 럭셔리 브랜드 제품은 매년 판매율이 20에서 30%씩 꾸준히 성장하다가 2022년에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나라별 명품 소비율을 보면 한국이 1위예요. 2022년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는 1인당 평균 325달러를 썼는데요. 미국은 280달러, 중국은 55달러라고 하니 한국인으로서 살짝 부끄러워지네요. 명품은 럭셔리가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명품은 럭셔리가 아니다? 루이비통, 구찌, 샤넬같이 고가의 해외 패션 브랜드 제품을 가리켜 매체에서, 백화점에서, 길거리에서 명품이라고 부르는 걸 당연시 해왔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명품을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비싼, 고가의, 해외 라는 수식은 없다는 거죠. 영어 단어 럭셔리의 사전적 정의는 호사스러운, 쾌락과 만족을 주는 생활, 그리고 필수품보다는 사치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럭셔리 굿즈는 필요한 것은 아닌데 소득이 오르는 것과 비교해 사고자 하는 욕망이 큰 제품들을 말해요. 이렇듯 분명 명품과 럭셔리는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명품이 고가 제품이란 인식이 생기면서 마케팅 차원에서 명품이 남발됐어요. 명품 아파트, 명품 감귤, 명품 몸매, 심지어 얼굴에까지, 외모까지 붙이는 수식어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명품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기사를 찾아보면요. 1964년 6월 9일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독주회 관련 기사였는데요. 또는 백자, 청자 같은 문화재급 도자기나 빈센트 반 고흐 등 국내외 유명 회화 작품에 붙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품이란 뛰어난 작품, 영어로 표현하면 마스터피스를 명품으로 지칭한 것이죠. 청취자분들 명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돈이 많아서, 워낙 패션 용품을 좋아해서,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서, 명품을 소지하는 이유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명품을 좋아해요. 소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은 베블렌 효과와 파노플리 효과예요. 먼저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높거나 고급일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이 내 스타일은 아닌데? 난 별로. 이게 이래 보여도 가격이 어마어마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 떨려서 못 사는 가격이지. 톱스타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걸? 아, 정말? 갖고 싶어지는걸?
베블린 효과는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걸 아는 순간 특별한 것으로 인식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파노플리 효과는 특정 상품을 구입하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집단과 계층과 동급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들이 구매한 상품을 사면서 잠시나마 같은 동급에 있다고 느끼는 효과예요. 청취자분들 포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FOMO, FOMO. 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인데요.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또 혹은 유별나게 유행을 따라가는 현상은 모든 시대에 존재했었지만 요즘 시대는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명품 브랜드에서는 바로 이 포모 감정 자극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불살르는 거예요. 하지만 명품이란 남들이 없는 나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너도 나도 구매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명품 브랜드들에서는 앞다퉈 한정판과 콜라보 제품을 내면서 희소성을 안겨주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 된 거죠. 스스로 경제적 여유도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왠지 명품 하나 없으면 꿀릴 것 같아서 무리해서라도 명품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스스로 당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는 명품으로 스트레스 해소나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과도한 명품 집착은 사실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인 거죠.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작 전에 교회에서 아이들 점심 준비하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에 앉아 계시던 한 교인분이 본인 입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명품을 사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요. 딴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다니요. 미쳤나 봐요. 그런데 명품의 가격은 왜 그렇게 오르나요? 매년 신상이 나오면 하나씩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한참일 무렵 루이비통은 7차례, 샤넬은 4차례, 에르메스는 2차례 가격을 올렸었어요. 여전히 한 해에 2번씩 가격 인상을 하는데 그래도 살 사람을 다 산다 하는 배짱이죠? 그런 게 실제로 비싸면 한국에선 더 잘 팔린다는 말이 맞나 봐요. 품목별로 수시로 가격을 올리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이 방법은 명품 브랜드들의 판매 기법이래요. 지금 안 사면 더 손해라는 생각을 이용해 초조함이라는 미세한 심리를 이용하는 기법이죠. 싸게 파느니 태워서 없애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셀링 포인트입니다. 명품 가격 인상 소문이 돌면 이 소문이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니고 이해 불가입니다. 언제 올릴지 몰라서 급하게 휴가까지 내고 구입하러 왔어요. 오늘 오른다는 소식에 어젯밤 공식 홈페이지에서 결국 결제했죠. 평소 살 생각도 없다가 가격 올린다니까 괜히 뭐라도 사야 할 것 같아서요. 인상 소식만으로도 패닉 바잉, 즉 공황 매수에 나섰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명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명품은 물질적 소비재라기보다는 정신적 만족으로 풀이가 되었는데요. 명품이 일반화되면서 고가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내세우던 희소성은 희미해지고 되레 식상하다라는 의견도 많아졌어요. 몇 년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명품 가방을 사야 하나? 라는 자체 설문을 한 결과
하나쯤 있으면 좋다가 48%,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없어도 된다 16%, 가방 따위는 신경 안 쓴다 17%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네요. 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다른 댓글을 보면 명품이 유행 더 타요. 루비통 가방 같은 거 이제 브랜드 로고 무늬만 봐도 지겨워. 딱 티나는 브랜드 보여주는 게 촌스럽고 천박하지 않나요? 몇백만 원짜리 사고 대를 이어 쓴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몇백짜리가 시즌별, 나라별로 나오니 더는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한두 해만 지나도 유행 뒤떨어진 구닥다리로 느껴지던걸요. 결혼식엔 샤넬백이란 공식이 언제적 얘긴데 촌스럽고 유행진한 느낌이에요. 손 떨면서 샀는데 어디 들고 나갈 데도 없어 장롱에서 썩고 있는 걸 보니 그 돈으로 다른 걸 할걸 하는 후회만 돼요. 거시기 싼 가격에 품질 좋은 게 요즘에 얼마나 많은디. 거시기 무엇이냐. 에코백? 에코백을 들어도 멋스럽고 디자인이나 재질도 참말로 좋아요. 커뮤니티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명품을 단 하나도 사지 않았다는 답변도 많고요. 또 거리에서 명품백을 든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답변에는 관심 없다가 39.5%나 차지했어요. 뒤를 이어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3위가 나도 사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개성 없어 보인다, 짝퉁이 의심된다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명품 소비 1위 국가라는 거? 예전에 10초백이라는 것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진 모르겠지만 10초에 한 명씩 그 브랜드의 가방이 보인다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런 유행 현상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비슷한 것 같죠? 예전에 등산을 가면 다 똑같은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다고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떤 가방이 유행을 하면 정말 모두가 그 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명품 회사들이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일단 유행만 되면 모든 것이 불티나게 팔리니까요. 자신의 취향과 경제력을 무시한 이 명품 사랑과 유행은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월급의 많은 부분을 명품 소비에 할애하고 더 나아가 카드비까지 지는 사람들도 많죠. 학교에선 유명 브랜드의 옷, 신발, 가방을 빼앗기 위해 학교 폭력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실 그냥 웃어넘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명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답을 보면요. 나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 또 내 가치가 올라가면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간이 명품이면 뭐든 빛난다. 나의 지적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품목, 나만의 프라이드. 명품은 나의 이야기가 담긴 것, 명품은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가치가 더 있어 보이는 물건, 나와 어울리는 품위,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취향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명품이다. 세상에 없는 나를 위한 단 하나, 닳도록 써도 애착이 가는 내 손때 묻은 소장품. 어떤가요? 이런 것이 진정한 명품 아닌가요? 나 자신이 먼저 명품이 되라는 말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명품 구매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내 삶의 가치나 현실과 동떨어진 소비 형태나 집착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명품이 된 것은 희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살피고 발전시켜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면 그게 바로 명품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걸치는 모든 것이 명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티브 잡스가 입었던 리바이스 청바지와 터틀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단순히 명품을 사기 위해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명품이 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명품들이 하찮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나마 최근에 접한 뉴스에선 살짝 희망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명품을 사기 위해 새벽 오픈런을 불사하던 젊은 층의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수년간 대중화한 명품 소비의 실증을 느끼면서 훨씬 싼 모방품을 찾는 듀프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랍니다. 듀프란 영어 단어 duplicate, 복제하다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명품이나 잘 알려진 고가 제품을 모방해서 만든 가성비 대체품을 뜻해요. 오히려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더 소비를 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젊은 층이 눈에 보이는 명품으로 과시하려는 분위기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건강한 명품 같은 사람이 되어 보아요. 청취자분들, 민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